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여파로 LA에서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오존 오염도는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주민 수백만 명이 유독성 공기에 노출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에서 내려본 캘리포니아주는 해안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가려졌습니다. LA의 오존 오염도는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LA 도심 오존 농도는 최대 185ppbp였고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118ppbp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23ppbp로 2000년 측정 시작 이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는 70ppbp만 넘어도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만나 합쳐지면서 대규모 산불로 커졌습니다. 피해 면적은 서울시의 20배로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재가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으로 날아와 대낮에도 하늘은 어둡게 변했습니다. 유독성 공기는 물론 산불에서 생긴 유해물질이 식수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록적인 폭염에 숲이 메마르면서 산불 규모가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숲에서 1억 6,300만 그루의 나무가 가뭄으로 죽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20개 산불 중 6개가 올해 발생했습니다. We really need you to pay attention to any instructions on evacuation as the fire is likely to move south toward 6 communities.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는 동부의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주 상공까지 퍼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서부 지역 산불 연기가 밀려와 하늘이 흐리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으로 하늘이 안개 낀 듯 흐리고 칙칙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 산불 시즌은 수개월 후로 산불 피해 지역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지역의 지속적인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여러 업종들의 영업 재개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LA 지역의 학교들의 경우 대면 수업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학교들의 전면적인 재개방이 11월에 치러지는 선거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감소세로 인해 대면 수업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11월 초까지 학교 재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들이 원할 경우 소규모 대면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라 전면적인 재개방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카운티 내 학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한 특별 면제권 프로그램에 따라 전체 수용 인원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일부 교육구나 학교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데 특별한 사전화가 없이 학교 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영어 사용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정부의 특별 면제 프로그램은 앞으로 6주간 허용됩니다. 보건국은 해당 기간 동안 학교 안전과 위생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선거가 지나야만 본격적인 학교 재개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오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마다 일던 미 전역의 추모 분위기는 그러나 올해 코로나 사태와 대선 전국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테러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했던 지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단합, 자유와 가치 수호를 언급했습니다. In their memory, we resolve to stand united as one American nation, to defend our freedoms, to uphold our values, to love our neighbors, to cherish our country. 같은 시각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은 엄숙한 날이라며
오늘은 9.11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을 찾았지만 두 대선 후보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1% 미만 표차로 힐러리 후보를 이긴 곳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유족들이 직접 떠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던 전통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녹음 음성으로 대체됐습니다. 국방부 추모 행사는 아예 유족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애도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일부 유족들은 그라운드 제로가 아닌 인근 주코티 공원에서 별도의 추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실내 영업을 일삼고 있던 중국계 노래방과 주점들이 연이어 폐쇄 조치를 맞았습니다. 한인 업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셰리프국은 최근 브루클린 보로파크의 레전드 KTV 노래방을 급습해 10세 이하의 아동을 포함한 281명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음주와 흡연, 춤 등을 즐기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폐쇄할 것과 라이센스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셰리프국 발표에 의하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중국계 노래방과 주점은 현재까지 퀸스 플러싱 2곳을 포함해 총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계뿐만 아니라 한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카페, 주점 등도 저녁 시간에 문을 닫고 VIP 손님 예약에 한하여 불법으로 실내 영업을 종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차츰 진정이 되면서 불확실했던 경제가 재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은 동포 사회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인 업소를 비롯해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서 폐쇄 조치를 당하는 상황이 오질 않기를 바라며 특히 뉴욕 업소는 9월 30일 실내 영업이 허용될 때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얼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태미킴 후보가 파키스탄계 시장 후보와 손잡고 합동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태미김 시의원 후보는 오늘 얼바인 시장직에 도전하는 파라칸 후보와 함께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인 사회와 중동계, 서남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 시의원과 시장에 동시 당선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미김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한인 비영리 단체 한미문화센터를 이끌며 얼바인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등 차세대 한인 뿌리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회장도 참가해 두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경찰위원회가 9월 한 달 코로나19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어제 월넛 다이아몬드바 스테이션을 방문해 셰리프 경관들을 위한 손세정제를 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4월 마스크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 화장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위원회 김성림 회장은 동부 지역 40년 된 가장 오래된 한인 단체로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 행사를 통해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 정관장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출근하는 한인 직장인들을 응원하는 2차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7월 1차 캠페인을 펼친 데 이어 어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이웃케어 클리닉과 한인 의료기업 로스트앤완더를 찾아 깜짝 증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삼공사 미주법인 이응실 법인장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하는 한인 직장인들에게 면역력이라는 선물로 응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